자, 안녕하세요. 냉문입니다. 일단 그 냉문픽이 오늘 그 새벽에 그러니까 어제 저녁이었죠. 그 툴루즈부터 시작을 해서 그 3연패를 했는데 일단 뭐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뭐 울산 오바가 났다고 해도 뭐 3연패를 일단 한 것이 뭐 그런 긍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오늘 이제 냉문픽을 미리 가놓은 상태죠. 호벤 플러스 자 PSB 그러니까 저 미국 호벤 오바 패턴이 좀 이제 이게 오바 패턴이 좀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해외 배당 기준 그리고 이제 호벤 오바가 조금 더 패턴상 이제 괜찮아 보였다. 그리고 이제 미국 승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근데 이제 자, 미국 승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이제 메이저리그 타자들이라고 해도 쿠바의 그 필승조 그 마르티네스 그리고 이제 모이넬로 이 선수들은 이제 물부에서도 어느 정도 어,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워낙 이제 공이 빠르고 구위가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기가 초반에 미국에 빠따가 터지지 않고 이제 쿠바에게 어느 정도 실점을 허용하고 경기를 끌려가서 18회까지 갔을 때 오늘 그 이제 같은 역전을 미국이 과연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물론 이제 그 리그의 차이는 존재를 하지만 어 모이넬로 선수 제가 아는 이제 모일랜드 저 모이넬로 선수 그리고 마르티네 선수는 굉장히 괜찮은 그 필승조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쿠바랑 어느 정도 이제 딸려갔을 때 마지막에 비벼졌을 때 쿠바도 필승조는 괜찮다. 예. 아니, 감사합니다. 내일 핸디를 해주려나? 예. 미국요? 당연히 저는 핸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일단 해요. 왜냐면 그 오늘 경기에서 이제 사실 이제 쿠바가 오래 쉬긴 했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경기를 하는 거고 어 오래 쉬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래 쉬었다는 것은 빠따의 흐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메이저리그 이제 맨날 이제 나중에 이제 배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빠따의 흐름, 빠따의 흐름이라는 게 꼭 오래 쉬었다고 해서 빠따가 살아난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전날에 경기를 했던 미국이 오히려 타격감이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오래 쉬었던 어 축구는 이제 오래 쉬었다고 하면은 체력적으로 비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타선이랑 이제 쿠바 타선이요? 그거는 그거는 정말 사실은 지금 이제 쿠바에 그 지금 이제 몬카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한데 있죠. 몬카다 화삭 선수들이 이제 존재를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쿠바의 어떤 그 중심 타선에 위치하는 그 메이저리그 타자들 이 타자들이 미국의 라인업에 갔을 때 과연 미국의 그 선발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의문이다. 그래서 저는 그 냉정하게 말하면 미국 타선하고 쿠바 타선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미국 타선이 당연히 압도를 하는 게 맞죠. 그 이름값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벤치조차도 벤치에서 나오는 그 뭐 대주자라든지 핀치히터라든지 이런 선수들조차도 이거는 사실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마인까지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안전하기를 위해서 그렇죠. 미국의 타선은 전부 다 뭐 지금 미국의 타선이 뭐 이제 터너 선수 뭐 터너도 나오고 뭐 트라웃 뭐 배츠 뭐 전부 다 이제 메이저리그 타자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문제가 뭐냐? 미국의 문제는 결국에는 선발과 롱 릴리프 자원들이 조금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 선발진하고 이제 롱 릴리프를 책임지는 투수들의 네임 밸류가 조금 떨어진다는 게 사실 그렇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이제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일본하고 이제 붙었을 때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할 수가 있는 게, 결국 단기전은 뭐다? 타선이 아니라 단기전은 이제 투수력이죠.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제가 미국 승을 보는 것은 결국 이제 투수력에서도 미국이 쿠바에게 밀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미국 승을 보는 것이고, 자, 일본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제 일본에서 상급 그 투수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한다. 그리고 일본의 그 선발이라든지 그리고 중간 불펜 그 마무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투진들이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미국보다 더 나아 보여요. 그러니까 투수진을 봤을 때는 일본이 미국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그래서 물론 타선은 당연히 비교 안 되지. 메이저리그 그 주전급 이제 그리고 올스타급 타자들이 대거 포진을 한 미국이 당연히 타선이 좋다. 하지만 일본도 이제 야구 그 타자들이 조금 이제 짜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작전 야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밀조밀한 야구를 잘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미국이 그 투수진이 그렇게 선발진이나 투수 그 롱리리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봤을 때는 이거 일본이 선취점을 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언오버는 당연히, 그러니까 내일 경기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전은 당연히 저는 오바 쪽이 좋아 보인다. 왜냐면 초반에 유의미하게 좀 터질 수가 있는 경기라고 봐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이 타선이 일찌감치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쿠바의 선발 뭐 엘리아스 선수 나오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는 지난 등판도 마찬가지로 이제 봤지만 냉정하게 이거는 미국의 타선을 막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런 타자들이 이렇게 뭐 트라우시라든지 터너라든지 배츠라든지 뭐 이런 올스타급 타자들이 이제 뭐 전부 다 터지는 뭐 그런 건 없겠죠. 어떤 선수는 터지고 어떤 선수는 안 터지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런 선수들이 한 두세 명만 터져도 그날 경기는 가져가는 거죠. 불펜지는 좀 은근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저 무덤맨도 있죠. 무덤맨 그 그레이브맨도 있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나왔던 프레슬리는 이제 뭐 휴스턴에서도 이제 상금 마무리죠. 그래서 불펜지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오늘 이제 그 중간에 바드 선수를 쓰면서 이제 한번 말아먹기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바드 선수는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렇게 뭐 상급 선수는 아니죠. 중하급 선수죠. 그래서 뭐 바드 선수가 말아먹긴 했는데, 그나마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개투지는 이제 선발보다는 좀 괜찮다. 하지만 내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웨인라이트가 과연 얼마나 버텨줄 것이냐. 적어도 한 4이닝, 그러니까 4이닝 정도는 버텨주는 게 좋겠죠. 뭐 실점은 그 불가피하다고 봐요. 웨인라이트의 어떤 구위가 그렇게 이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점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실점 이상으로 미국 타자들이 상대편을 두들겨 줄 수 있는 경기죠. 그리고 가장 이제 쿠바의 핵심 이제 자원들이 이제 마르티네스 그리고 모일넬로 같은 선수들이 뭐 그리고 이제 그 누구죠? 이제 주니치의 투수 선발 투수 그 선수도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일찍 이제 롱리리프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해도, 자, 그 선수마저도 메이저리그 타자들이라면 충분히 쳐낼 수 있다고 봐요. 자, 이제 내일 이제 느바 경기 볼게요. 느바 경기도 이제 새벽에 있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빨리 봐야죠. 미국 승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브루클린하고 덴버인데, 지금 브루클린이 물론 이제 홈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영입한 선수들이 합이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덴버가 지금 백투백 이제 원정이죠. 그리고 오늘 경기도 뉴욕전에서 뭐 좀 경기력이 좀 그래도 괜찮긴 했는데 제 예상과는 틀리게 좀 사망을 한 부분이 있다. 근데 저는 결국에는 이 경기까지도 솔직히 덴버가 뭐 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하게 덴버 승 좀 동화 볼게요. 덴버 승과 와인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원정 골스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원정 골스랑은 이제 덴버랑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덴버가 뭐 원정이 안 좋긴 해도 자 원정 골스만큼은 사실은 아니다.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최근에 브루클린 선수들의 좀 조직력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덴버가 요 정도 배당을 받았으면 가져가야죠.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바 경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한 게 제가 이제 언어버나 이제 저기 승패에 대해서 모두 이제 말씀드렸죠. 각 경기에 대해서. 근데 자 그거보다는 그냥 애매하게 이렇게 말씀드려갖고 이거 보고 가서 사망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가장 좋아 보이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언더가 좋아 보인다, 오버가 좋아 보인다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만약에 이 경기가 오버가 좋아 보인다 이러면 제가 그냥 오버만 픽할게요. 그런 식으로 할게요. 왜냐면은 이게 혼동을 주게 되면은 그거 보고 이제 사망하면 또 이제 원망하고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자체도 제가 뭐 애매하게 온오버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덴버 승가 많이 좋아 보입니다. 자, 오클라호마랑 이제 피닉스인데, 자, 지금 이제 이 경기가 승패가 굉장히 어렵죠. 승패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오클라호마가 홈이고, 그리고 최근에 오클라호마 홈에서 야투율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피닉스가 이제 저기 듀란트 선수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침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난 경기도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이길 것 같은 그런 매치업도 사실 쉽지 않았다. 쉽지 않고 지금 이제 에이튼 선수가 또 결장이죠. 에이튼 선수가 이제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 지금 뭐 랜데이 선수와 이제 벤치에서 나오는 이제 누구죠? 이제 저 센터 누구지? 그 피닉스에서 그 벤치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선수가 나머지 이제 이 자원들도 솔직히 골밑에서 득점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에이튼 선수가 골밑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없다? 그러면 사실 랜데이 선수도 골밑을 뭐 폭격한다 이런 선수도 아니고 수비가 그렇게 좋은 선수도 아니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 이 지금 오클라호마의 이 높이가 높진 않지만 모든 선수들이 외곽슛을 던질 수 있고 모든 선수들이 돌파가 가능하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경기가 저는 이게 만약에 이제 에이트 선수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수비적인 굉장히 약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저는 이 경기가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자 오버 쪽으로 보는 게 좋아 보여요. 자, 안 그래도 이제 지금 골미드에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 에이튼 선수가 빠진다? 이거 오클라호마에게 굉장히 돌파 실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랜데일하고 이제 비욘보다 그래. 비욘보가 골밑을 보게 되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림 프로텍팅은 둘 다 안 되는 편이죠. 물론 에이트 선수도 골밑에 그렇게 엘리트 수비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 에이트 선수가 빠짐으로 해서 굉장히 물리적인 높이가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오클라호마가 충분히 홈에서 어, 많은 이제 돌파와 많은 야투로 피닉스를 괴롭힐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피닉스도 어느 정도 득점을 해준다고 보고 오버라고 볼게요. 자, 샌안토니오랑 이제 애틀란타인데 지금 샌안토니오가 도깨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지금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고 뭐 멤피스를 거의 잡을 뻔한 이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그런데 이제 소찬 선수가 빠진다는 것은 좀 아쉽죠. 특히 이제 사이즈적인 부분과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소찬 선수가 팀의 어떤 이제 부족한 리딩을 해줄 수 있는 뭐 볼 핸들러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소찬 선수가 빠진다. 그러면 이 경기는 이제 트레이영 선수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자 트레이영 선수가 나온다. 이따 나온다는 가정하에 저는 이제 이 경기는 애틀이 크게 승리하지 않을까. 뭐 소찬 선수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사실은 저는 그냥 무지성으로 애틀 마인 그 다음에 애틀 승 굳이 뭐 이 높은 기준점에 어느 번은 뭐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세나토니가 최근에 좀 많이 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요거 트레이영 선수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수비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 구조. 그래서 저는 에틀슨, 에틀마인. 자, 마이애미가 오늘 좀 실망을 줬죠. 실망을 줬고, 뭐 시카고가 이제 백투백이고 저 연장까지 갔던 이제 경기 후에 이제 마이애미랑 붙었는데 마이애미는 휴식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이 경기력이. 그러니까 이 마이애미라는 팀 자체가 상대편의 그 외곽이라든지 공격력을 억제하지 못하는 날에는 우리 팀의 야투 감각이 그렇게 좋지 않고 공격력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좀 폭망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똥배를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대편의 득점력을 억제하지 못했다. 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 자, 마이애미라는 팀을 이기려면 결국에는 마이애미의 수비를 찢을 수 있는 외곽 슛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득점력, 개인적인 득점력, 오늘 부세비치라든지 뭐 드로잔이라든지 라빈이라든지 이렇게 개인적인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대편의 수비를 어지럽힐 수 있는 선수들이 존재해야 된다. 하지만 디트는 그런 선수들이 없죠. 자, 그런 선수들이 없다는 것은 지금 마이애미가 오늘 경기에서는 사실은 일찍 경기를 버렸다. 그리고 내일 경기를 이제 집중을 하겠죠. 그리고 디트로이트를 잡아내기 위해서 좀 이제 내일 경기에 집중을 하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디트로이트 이 라인업, 자, 이 라인업에 과연 누가 득점을 그렇게 많이 해줄 수가 있을 것이냐. 근데 물론 이제 베글리 선수랑 와이즈먼 선수 그리고 벤치에서 나오는 듀렌 선수 이런 물리적인 높이가 있는 그 빅맨들이 존재를 하는데 과연 내일 경기에서 뭐 마이애미의 어떤 이제 그런 유의미하게 이제 뭐 득점을 상대편의 득점을 폭행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가 저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예상하겠는데 자 1순위가 저는 언더 같아요. 언더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가 언더가 좋아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마이애미의 어떤 수비에 디트로이트의 그 좀 답답한 공격력이 지속이 되면서 지금 뭐 디트로이트의 외곽 슛을 쏴줄 수 있는 자원이 뭐 그렇게 없죠. 외곽 쏘는 자원들 다 빠졌잖아요. 뭐 보고나노비치 뭐 이렇게 벅스 이런 선수들이 무신성 3슛을 터트려줘야 돼. 디트로이트가 역배가 나오는 부분인데 없죠. 그러면 이거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마이애미 상대 수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1순위는 이제 언더. 자 2순위는 그냥 마이애미 승. 이거 뭐 핸디를 이 정도 핸디를 가져갈 수는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1순위는 언더, 2순위는 마이애미 승으로 볼게요. 자 휴지하고 이제 뉴올인데 뉴올도 지난 경기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실망스럽고 또 이제 같은 이제 입장에서 다시 붙는 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맥칼람, 잉그램, 발란슈나스 이 정도 라인업을 가지고 휴지한테 진다? 뭐 지난 경기는 이제 뭐 또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다시 이 라인업에 다시 뭐 뉴올리언스가 패배를 한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뭐 지금 결장자 중에서 이제 뭐 레디넨스 주니어 이런 선수들도 이제 복귀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저는 충분히 뉴올이 가져갈 수 있는 경기. 물론 이제 원정에서 6월은 믿을 수가 없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6월을 가져가 봅니다. 그래서 6월 승, 6월 마인 승. 자 미러키랑 이제 토론토인데 토론토가 그 이제 요 정도 기준점에 있어서 이제 뭐 이렇게 큰 핸디를 받을 만한 뭐 팀이냐고 했을 때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러키가 지난 경기에서 1.01을 받고 뭐 걔 핵사망했죠. 그것도 홈에서 인디애나를 상대로 무시성 3점슛을 얻어맞으면서 걔 핵사망을 했다. 자 그런데 이제 로페즈 선수가 이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좀 다른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경기와는 다르다. 그리고 이제 상대가
인디애나보다는 좀 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 토론토죠. 근데 어, 지금 미러키가 문제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냐면 지금 이제 뭐 쿤보도 이제 빠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렌이라든지 뭐 로페즈라든지 할러데이 전부 다 부상이 있는 선수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12경기 남았어요. 미러키가 12경기 남았고, 그렇게 뭐 1위 경쟁도 물론 중요하죠. 이제 중요하긴 한데 선수들 이렇게 그렇게 짜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내서 완전히 이 팀의 승리를 위해서 완전히 뭐 지어 짜내서 선수들을 갈아 넣으면서 이긴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선수들이 조율을 한다, 이제 몸 관리를 한다, 선수들의 부상 관리를 한다는 느낌을 조금씩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 정도 기준점이라면 저는 이제 토론토가 더 절실함이 있다고 봐요. 미러키보다는 토론토가 조금 더 절실함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뭐 토론토 승까지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정도 기준점이라면 저는 토론토가 뭐 공수 밸런스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죠. 그리고 토론토 프랜슨이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클리퍼스도 지난 경기에서 이제 우리의 그 개장수가 빠지면서 물론 이제 개장수가 빠지는 건 예측이 됐던 거죠. 근데 개장수가 빠진다고 해도 자, 올챙이한테 진다? 좀 아쉬운 결과긴 하죠. 좀 아쉽죠, 많이. 근데 자, 그러면서 이제 포틀랜드 원정으로 갔다. 제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포틀랜드 반대가 보스턴을 가면서 자, 이 포틀랜드라는 팀은 이제 팀이 아니다. 릴라드 말고 다른 선수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어, 그 이제 만약에 지난 경기에서 제가 냉무픽을 갔던 보스턴 경기를 이제 보스턴을 걸고 이 봤던 그 경기를 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포트를 이길 수 있는 팀은 태킹 팀 정도밖에는 없다. 지금 뭐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1승 39패라는 이 지금 뭐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경기력은 거의 태킹급이다. 선수들의 멘탈이 다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멘탈 자체가 나가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사실 이 동기부여라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포틀 선수들은 어느 정도 플레이오프를 포기했죠. 포기한 모습이죠. 그래서 릴라드가 그런 면에 대해서 인터뷰도 했는데 지금 이제 포틀랜드의 경기력 자체도 좋지 않지만 선수들 사이에서도 패배 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는 멘탈 나간 팀을 사실은 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클리퍼스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원정이라고 해도 최근에 클리퍼스가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개장수가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에도 지금 그랜트 선수까지 빠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랜트 선수가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릴라드 선수와 그랜트 선수는 합이 맞지 않다. 여기에는 니 한 번 공격, 내 한 번 공격 시너지가 하나도 없다. 뭐 그거 중요하긴 하죠. 근데 결국에는 자, 그랜트 선수가 혼자서 만들어주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득점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자, 그랜트 선수가 빠짐으로 해서 사이즈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비적인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하게 된다면 저는 자, 개장수가 없더라도 이거는 클리퍼스 승과 라인으로 가야죠.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경기입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예요. 이 클리퍼스 승이. 어느 정도 이제 뭐 홈에서 무시성 3점씩 터질 수 있겠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포트리라는 팀이 처음에 앞서갈 수 있어요. 제가 보스턴 그 전에서도 분석할 때 말씀드렸죠. 이 포트리라는 팀이 초반에 3점슛이 어느 정도 터지면서 앞서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역전패를 당한다. 왜냐? 벤치에서 사람 아닌 구간과 그리고 결국 릴라드가 후반전에 퍼지게 되면 득점 가뭄 현상이 일어난다. 뭐 그대로 뭐 초반부터 경기가 터졌죠. 보스턴전에서는. 하지만 이 클리퍼스 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수비적으로도 공격적으로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터진다. 그래서 클리퍼스 승으로 가장 좋아 보여요.
자, 레이커스랑 이제 올챙인데, 올챙이도 지금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은 이제 무섭죠. 그러니까 조금 무섭고, 왜냐면 결국에는 이 팀도 개인적인 재능에 있어서는 좀 괜찮은 선수들이 포진을 해 있고, 음, 벤치에서도 이제 유의미한 차이는 사실 없거든요. 이제 이게 올챙이라는 팀의 장점이자 단점이 벤치 구간에서 사실 주전하고 벤치 간의 그 유의미한 차이가 사실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다르게 말하면 벤치가 좋다는 말이고, 다르게 말하면 선발 라인업이 그렇게 뭐 썩 뭐 메리트가 없다 뭐 그런 정도죠. 자, 근데 자, 지금 레이커스도 지난 경기 제가 이제 휴지전에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 경기를 분명히 잡았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휴지전을 잡았어야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기에서 홈에서 지금 굉장히 몰린 경기죠. 그 경기가 레이커스 쪽으로 굉장히 몰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 레이커스 가신 분들도 그 경기에서 죄가 없어요. 왜냐? 그 경기는 사실 레이커스가 잡았어야 되는 경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댈러스 그 이제 클리바 선수의 그 킥샷 3점 슛으로 던졌던 그것도 이제 약간 폼이 좀 엉성하게 이렇게 빨리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쫓겨서 그 던진 게 들어갔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패배를 한 부분이지, 사실은 그 경기는 원래 댈러스의 3점 슛이 팅하고 레이커스가 가져가는 경기가 맞았어요. 근데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 경기 자체가. 자, 그러면 자, 저는 항상 이제 그런 경기를 하는 거예요. 버저비터를 맞은 팀, 자, 버저비터를 맞고 패배한 팀. 자, 두 가지죠. 멘탈이 나간다. 1번, 2번, 각성한다. 그 2번이죠.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이거는 멘탈이 나가거나 각성을 하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는 이제 레이커스 선수들의 절실함을 볼게요. 이거는 지난 경기에서 미끄러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레이커스 승을 안 갈 이유는 없어요. 당연히 승을 가져가야 되는데, 최근에 올챙이의 어떤 경기력이 조금 살아난 부분, 그리고 이제 올챙이가 윙 자원에서 사이즈가 좋은 선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거 핸디로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고, 그러면 저는 이제 1.29죠. 1.29 정배 이거 메리트 있고, 자, 이 경기는 단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언어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저는 충분히 올챙이가 좀 따라와 줄 수 있다고 봐요. 올챙이가 어느 정도 이제 한 110점 언저리 정도만 따라와 준다고 하면 이거 오바가 가능해 보이는 기준점이죠.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내일 경기가 이제 아침에 느바 경기가 두 경기가 있는데, 제가 아침 8시경에 마찬가지죠. 게시판에 이거는 이제 아침 8시경쯤에 제가 랭문픽으로 좀 좋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를, 두 경기밖에 없죠. 단폴로 갈 수 있는 경기는 해차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기 중에 하나를 제가 랭문픽으로 골라서 게시판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제가 PSB 오버랑 이거 미국으로 가놓은 상태죠. 요거 응원하도록 하고, 만약에 만약에 이제 호벤 오버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미국을 지켜보는 쪽으로 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호벤 오버가 이거 터진다 그러면 다시 가려고 하면은 느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굳이 이제 느바 두 경기가 있는데 한 경기를 좀 픽한다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레이커스 승 정도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1.29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게 배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식을 이제 걸어도, 주식을 이제 사도 상한이 하루에 30%죠. 근데 29%를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주식을 걸어도 이제 30%인데 29%를 먹을 수 있다. 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이제 갈매기 선수 출전 여부도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 부분도 살펴보고,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오늘 이제 호벤 오버랑 그리고 미국을 일단 응원하도록 하고, 내일
아침에 게시판에 제가 뭐 글을 다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새벽에도 경기가 굉장히 많죠. 그 축구랑 이제 농구 뭐 요런 것들 이제 많이 있는데, 가신 분들 전부 다 어, 내일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뭐 단폴 이런 거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뭐 단폴로 말씀하시는 건가? 아, 단폴 상관없이. 자, 단폴 상관없이 간다고 하면 저는 지금 경기를 봤을 때는 클리퍼스가 굉장히 배당 대비 메리트가 좋아 보인다. 예. 왜냐? 지금 클리퍼스는 팀이 아니에요. 그 올챙이가 사실은 이제 그니까 포틀랜드. 그러니까 올챙이가 포틀랜드가 솔직히 더 나아 보여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올챙이랑 포틀랜드랑 붙으면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올챙이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포틀랜드는 선수들의 멘탈이 다 나가 있다. 그리고 동기부여들이 다 사라졌다. 사실은 이 포틀랜드는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리퍼스가 이길 것 같아요. 어. 배당 대비 빼고 무조건 이길 것 같은 팀. 배당 대비. 뭐 똥배당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똥배당이면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뭐 애틀란타도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트레이영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이길 것 같거든요. 근데 트레이영 선수가 뭐 안 나오면 좀 찝찝하긴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라인업에 이제 샌안토니오 라인을 봤을 때 애틀란타는 변수가 좀 없어 보이긴 하죠. 근데 뭐 배당적인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사실 애틀승 애틀 마인승 원정이긴 해도 애틀란타가 훨씬 경기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어 이런 선수도 뭐 콜린스 선수가 나온다고 해도 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겠죠. 아, 반반인데 뭐 트레이 영 선수를 사실은 제가 만약에 애틀 감독이라면 뺄 것 같아요. 왜냐? 트레이 영을 빼도 이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샌안토니오 정도는 관리를 하면서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 영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 머레이 선수가 충분히 팀의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포인트 가드죠, 이 머레이 선수도. 그래서 오히려 트레이 영 선수가 나오지 않게 되면 수비적으로 더 좋아진다.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멤피스의 그 자모란트 선수가 나오지 않으면 멤피스의 수비가 더 좋아지는 것처럼 이 트레이영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수비가 더 강화되죠. 그리고 벤치에서 뭐 보그나노비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폼이 굉장히 좋죠. 덴버랑 브루그, 사실은 덴버가 더 강팀인데 최근에 어떤 덴버의 그 경기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떨어졌다. 그래서 어, 덴버랑 이제 덴버가 사실 이런 배당을 받을 만한 팀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경기를 굉장히 수식 하락하면서 특히 요키치 말고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이제 좀 붙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덴버가 최근에 잘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요키치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재능의 합을 따져봤을 때 사실 이 선수들이 모두 이제 뭐 사실 플러스급 이상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뭐 포터 주니어도 마찬가지고 뭐 KCP도 마찬가지고 뭐 아론 고든 선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게 뭐 확실한 이 옵션이라는 선수들 사실 머레이 선수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이제 어 재능의 합이 약간 이제 좀 붙이는 모습들.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브루클린 상대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덴버의 그 백투의 원정이지만 배당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덴버 승가 마인도 가능하지 않는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업로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PSB 오바랑 이제 미국 응원하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제가 느바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데 다시 또 흐름을 살릴 수 있게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